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아쉬움과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 12월 첫째 주 복지TV 전담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평소 즐기는 생활체육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순천시에서 제8회 전남 동북권 장애인 롬볼 대회가 열려 김정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롬볼 연맹에서 주최한 제9회 전남 동북권 장애인 롬볼 대회가 지난 22일 순천시 팔마 장애인 롬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롬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1.5kg의 볼을 잭이라 불리는 표적구에 가까이 굴리는 경기로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정식 종목이며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인이라 집안에서 나와 활동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만 모든 근육이 활성화가 되었고 치유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롱볼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롬볼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총 16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순천의 전문 선수로서 정말 메이저 대회도 나가고 최고의 선수도 되고 싶고 그럽니다. 전남 동북권 장애인 롬볼 대회가 열려 각지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추운 날씨를 잊고 건강히 활동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2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고 없는 재난이나 안전사고에도 학생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 능동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와 학생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지진이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안전한 대피 방법과 재난행동 요령을 익히는 체험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지역 경제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업인이 존중받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2022년 제1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광양시 마동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업인의 날은 지난해 12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확정돼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인사, 기업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 우수기업인 포상, 광양시 주요 경제 현안 보고와 논의의 시간 등으로 다채롭게 채워졌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제12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지자체 부분과 관광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2 올해의 SNS 시장에서도 메신저 채널과 블로그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하는 여수 뉴스는 8,800여 명의 구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관광 블로그 힐링 여수야는 2만 5천여 명의 이웃에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매체별 구독자의 특성에 어울리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소통도시 여수의 매력을 더욱 부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가 김치의 날을 맞아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겨울철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김장 재료로 전남도 한여농 회원이 직접 농사를 지은 배추와 마늘 등을 활용해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이날 담금 김치는 영광, 영예원, 한평 성해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도내 150가구의 불이웃 등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2022년 장학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장학생 431명을 선발해 장학금 3억 3,0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성적 우수 중, 고등, 대학교 장학생과 예체능 특기자, 다자녀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보배 사랑 장학생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안군 온남면, 청계면, 현경면 새마을 분여회에서는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하나로 다시 입을 수 있는 헌옷을 모으는 자원 재활용 운동을 했습니다. 이날 수집한 헌옷은 현경면 8톤, 청계면 7.5톤 등으로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돕기에 활용할 계획이라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따뜻한 행사가 됐습니다. 전남도는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해 가뭄, 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을 올해부터 90%로 확대해 농가에서는 10%만 자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냉해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화재 등 종합 위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포시는 가뭄 상황 장기화로 물 부족 심각성을 알리고 물 사용량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4일 평화광장에서 생활 속 물 전략 20% 동참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시는 전단지를 배부하며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수도꼭지 수압 조절하기, 모아서 빨래하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 등 물 전략 실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방송 토크인 전남으로 이어집니다. 제2회 보성 키위축제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조성명 보성 키위축제장에서 열려 온 오프라인 합계 4만여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보성 키위는 키위 품목 최초로 오랜 역사와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특산품에 주어지는 지리적 표시를 받게 돼 이번 축제에서 지리적 표시 제111호 등록 선포식도 함께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천여 명의 관람객이 직접 축제장을 찾았고 축제 기간 중 고속도로 특판 행사장, 보성키위 발전 포럼, 라이브 커머스 등 온 오프라인에서 3만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김철호 보성군수는 보성키위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키위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은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등 다방면의 준비를 통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해 지역 축제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도가 미래 청정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해상풍력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기업,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원희
양이원영 국회의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풍력에너지학회와 함께 해상풍력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2 해상풍력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럼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제언, 유럽 선진지의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사례 소개 등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발전사,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해상풍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의 메카 전남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30년까지 연 1.9 기가와트 풍력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확대 조정하기로 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피어난 장미는 보기만 봐도 향기가 퍼지는 듯합니다. 장미 화가로 널리 알려진 서양 화가 김덕기 작가의 미술 인생 90년을 회고하는 전시회가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60여 년의 긴 세월, 예술의 길을 걸어온 김덕기 작가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 장미꽃의 아름다운 색채를 화폭에 담아내 새로운 감흥과 계절의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품들은 서울, 뉴욕, 파리 등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화 물감으로 여러 겹 칠한 깊은 빛깔을 화폭에 담은 장미는 작가의 품위 있는 식견을 잘 드러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만 90살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 이름 붙여서 막 90살 기념전 막 그런 뜻으로 지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 평생 동안의 작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1실, 2실하고 이렇게 이 작품의 종류별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1실은 예쁜 이 꽃그림으로 이렇게 전시했고, 또 2실은 늘 즐겨 그린 그 산과 바다와 들판과 그러한 풍경을 주로 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보실 때 1실에서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또 2실에서는 우리나라 친근한 그 풍경을, 경치를 즐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그동안 부족한 이 작가 생활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순천에 있는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 또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특별히 끄트머리에 어느 아침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제 아내가 더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미협 50년 역사의 창립 표현이기도 한 김덕기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지역 작가들이 많은 만큼 이를 기념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고 미술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사계절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자연의 깊은 색채로 따뜻한 작품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김덕기 작가의 화폭에서는 열정이 쌓인 시간만큼 소중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그림 속에는 제가 익숙히 보았던 그런 장소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그 장소가 더 사랑스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순천에 김덕기 화백님이 계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곳곳에 연말 분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2022년을 알차게 보내는 12월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